안녕하십니까? 유연역학교육원 원장 유연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태껏 제가 강의를 일주로는 한 15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간의 성질과 그리고 음가양, 형충파해, 육친의 성격, 그 다음에 십이신사, 십이운성, 여러가지 삼형살, 총 종합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초 역학을 배우시는 분들도 이제는 사주 감명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은 무인일주에 대해서 여명으로 인해서 사주 팔자를 감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주가 여명의 사주인데, 무진년, 경자월, 무인일, 무오시에 태어나신 여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를 감명할 때는 양과 음과 양에 대해서 이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인일주 딱 하면은 이게 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양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간이나 지지 모두 양팔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양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팽창의 기운, 확산의 기운, 발전의 기운, 뭐든지 좀 이렇게 확산의 기운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토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무토라는 거 하는 것은 양토고 강한 토이면서 큰 산입니다.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우행 중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생하기 때문에 토생금에서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구진이라고 해서 연기하고 지연하고 게으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미루는 성격,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좀 정리정돈이 안 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이는 호랑이, 그러니까 큰 산에 물상 쪽으로 보면은 큰 산에 공호랑이가 있는 격이니까 이분들은, 그리고 목토로 해서 편관입니다. 편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라든지 관직이나 명예운이 좋은 건데, 이 여명의 사주에서 배우자 궁에 관을 깔았기 때문에 일단 남자운, 배우자운이 좋겠죠. 좋으니까, 배우자운이 좋으니까 이 배우자는 지금 12운성으로 보면 생지와 역마에 있습니다. 생지와 역마에 있다는 것은 이 배우자가 역마살로 인해서 직업이 돌아다니는 직업이니까, 돌아다니는 직업은 한 외교관 같은 거, 직장생활에서 자꾸 회의로 돌아다니거나 가만히 못 있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그러니까 역마로 이제 직장생활을 다니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조금 집을 비우는 기간이 많으니까 중년 여성이라 그러면 남편과의 사이가 그렇게 자꾸 이제 보질 못하니까 조금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금 무토에서 이 천간의 경금을 보면은 토생금으로 해서 이게 식신이 됩니다. 이 식신이 되는데 이 천간에 이렇게 무토, 연에도 무토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토생금으로 해서 이 금이 땅으로 정말 매몰될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경금이 무토가 많지만은 이게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진 백호, 괴강 백호가 있거든요. 이 경진 괴강 백호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강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이 땅으로 매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경금은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이 기운이 살아 있어서 아주 강한 기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게 토생금을 해서 식신이고 또 금생수를 해가지고
이게 식신생재로 돕니다. 그 다음에 이 자진, 이 지지를 보면은 이게 반합이 됩니다. 반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 반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국술에서 이 재성이 반합이 되니까 엄청 규모가 어느 정도는 이 부자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관인상생으로 해서 또한 그 조직생활에서 이 인성으로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조직생활도 원만하게 잘하는 사주입니다. 이 조직생활은 이게 왕궁에 있고 그 제살의 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운성을 볼 경우에는 그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보는 건데, 일간이 그 양에 있습니다. 양이면은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게 그 무토 일간은 인부토 생력대로 왕세 병사며 절태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생지에 있는 것이고, 지는 대궁에 있고 자는 무토를 돌리다 보면은 무인에서 생력대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자는 태궁에 있고, 이는 생궁에 있고, 오는 왕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12신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12신사는 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지에 진이 있습니다. 진이 있다는 것은 이 삼합은, 진은 신자진 삼합을 이룹니다. 그러면 삼합의 다음 글자 그 사부터 해가지고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 육화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지지를, 지는 화기살이 되고, 자는 장성살, 이는 역마살, 오는 제살이 됩니다. 그래서 12운성과 그 12운성하고 12신살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일단 외우셔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축년이 오면은, 2021년 신축년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간에 신금이 오면 무토를 대입해서 보면은 이게 같은 금이고, 이게 음금이고, 이게 양토가 되기 때문에 토생금해서 이게 상관이 됩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극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오면은 무인일주에 대해서는 그 남편을 그 밀어내고 좀 거부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좀 멀어질 수 있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간의 성질을 신금과 이렇게 천간에 대입해서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기운이 무토와 다 토기운과 경금과 신금 기운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천간에 그 목화의 기운이 없고, 이 한쪽으로 토와 금의 성격이 이게 몰려있기 때문에 기운학적으로는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기운이 아니고, 그 행복감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축토는 무토를 대입해서 보면은 같은 토와 음토와 양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겁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지를 대입해서 축토를 보는 것입니다. 축오 원진이 되고 자축 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고, 이 신축에서 축토가 들어오면은 이때는 자축합으로 해서 이 토가 되기 때문에 토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되면은 이 경금은 토 입장에서는 이게 식신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신축년에서 축이 들어오면은 자축합으로 인해서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경금은 땅속으로 이 침몰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이 식신은 이 재물의 기초가 되고, 이 재물의 이게 돈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축년 새해에는 그 재물운이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후로는 이게 원령이 자수에 태어났습니다. 추운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화의 기운이 운세로는 좋습니다. 운세로는 좋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이 무진 백호도 되고 경진 백호도 되기 때문에 여명의 사주에서 무진 백호와 경진 백호살이 2개가 되면, 이게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딱 2개가 될 경우에는 이게 상류사의 그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활동적이고
돈도 자진 합수를 해가지고 이 정제가 이렇게 방국을 이뤘기 때문에 괴강백호에 이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분 여명의 사주에서는 어느 정도 부자의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토국수를 해서 재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정에서 주부로만 일하는 사주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사장의 그 사주도 되는 것입니다. 활동적이고 이렇게 양팔동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 도화살도 있고 화기살도 있고 이 역마살도 있습니다. 기운이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 돌아다니고 또 인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마음가짐도 좋아야 되는데 이 여명의 사주에서는 골고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주가 아무래도 상류사회 그 조금 재물복도 좋고 남편복도 좋고 하지만 이게 추고 원진이 있어서 이 오화는 무토를 대입하면은 이게 정인이 되기 때문에 인수의 원진이다. 그러면은 문서에 그 원진이니까 소송이나 그런 관제구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무인일주에 대해서 사주팔자를 감명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여태까지 배운 이론을 총 이렇게 다 합해서 다시 또 사주팔자를 감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